자, 이번에는요, 2015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스포츠 사회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되게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다가 한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워낙 이제 스포츠 사회학이나 어떤 특징이 좀 있어서 최근의 내용을 살짝 덧붙이기도 했고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교재로 441쪽.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야. 스포츠와 사회관계에 관심을 둔다. 그러겠죠? 스포츠 과학의 분과 학문이다. 분과라고 한다는 것은 하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맞겠죠? 스포츠 과학 혹은 뭐 스포츠 과학이 아니라 뭐 체육학이라고 써도 돼요. 다 스포츠에서 불안과 학습 제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건 뭐죠? 이건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과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규명이라는 것은 설명하고 뭐 해석하고 분석하고 밝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정답 쉽죠? 네, 스포츠에서 불안과 학습 제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건 스포츠 사회학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맞아요. 스포츠 심리학이 될 거예요. 사회 구성원의 긴장과 공격성을 해소해주는 그런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죠. 이거 그냥 단어의 뜻을 물어봤다고 생각하죠. 긴장과 공격성을 해소해주는 거, 사회 구성원의 이걸 뭐라고 그냥 설명하면 될까요? 라는 거 그런 뜻이에요. 사회 정서적 기능. 긴장과 공격성은 정서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사회 정서적 기능이라고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나번 사회 통제, 답은 사회화, 사회 통합. 사회 통제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사회 통제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되게 여럿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의 개념, 어감은 어떤 게 있냐면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구성원 등을 이렇게 조정한다 그럴까요? 뭔가를 더 하게 하거나 뭔가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겠죠. 통제, 조절. 근데 여기 지금 구성원이 긴장과 공격성을 해소해 준다 그냥 이런 거니까 통제하고는 또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사회화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사회 구성원이 보통 이제 어린 친구가 많겠죠. 어린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에서 생활을 해가면서 그 사회에 넓게 퍼진 가치관이나 관념, 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긴장과 공격성을 해소해 주는 것은 사회화는 또 거리가 멀어 보이죠.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서로 뭐 약간 분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분분함을 해소해 주는 거. 뭐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 통합이라고도 볼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약간. 그러나 그냥 긴장과 사회 구성원 간이 아니고 그냥 사회 구성원의 긴장과 공격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사회 구성원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라번의 사회 통합 기능도 상당히 답이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사회 구성원 하나의 긴장과 공격성을 해소해 준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라기보다는 뭐 굳이 표현한다면 뭐 스트레스 해소 혹은 뭐 긴장 해소 이런 거라고 한다면 가번의 사회 정서적 기능, 이 정서란 말이 개인 정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번이 좀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자, 3번 볼게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정치가 스포츠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였죠. 설명으로 바른 거네요. 바른 거. 그러면은 바른 거니까 3개가 틀렸죠. 3개가 틀렸고 하나는 맞는 거예요.
상징은 자신과 타인이 일치된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과 타인이 일치된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일시, 동일화라고 할 수 있겠죠. 동일화는 운동선수가 국가를 대표하는 것. 이거는 상징에 해당하겠죠. 상징. 통제는 국가가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것. 이거는 뭐 말 될 수 있어요. 국가가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것 통제라고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통제라는 것이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 즉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 말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의 인위적 개입, 이게죠. 인위적 개입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말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번이 맞게 되겠어요. 3번은 없는 말이야. 국가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원인으로 해당하지 않는 거. 국가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원인. 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좀 쉽게 이해하면 국가가 스포츠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번 국민에게 여가 기회를 주려고. 나번 경기 규칙을 선진화하려고. 다번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고. 라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 뭐겠어요? 질문이 국가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세 개는 맞는 거고 하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바로 국민이라는 거죠. 근데 나에는 국민이란 말 들어가지 않죠. 국가니까 국가와 국민. 이렇게 따진다면 나번 답이 되겠죠. 경기 규칙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굳이 국가가 스포츠에 개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국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스포츠 정책을 만들어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국민이 여가 시간에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생겼어. 그래서 참여 기회가 많아졌어. 그럼 국민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해갖고 이번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를 하겠죠. 그게 이제 라번에 대한 얘기죠. 자, 5번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거리가 먼 걸 물었으니까 세 개는 맞는 얘기고 하나가 틀린 거죠. 자, 외교적으로 친해지려고 스포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번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국제 이해와 평화, 국제적으로 이해와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자, 이 중에서 볼까요? 국제 정치니까 외교, 국제 정치에 필요한 거죠. 다번에 국제 이해, 국제 정치에 필요한 거죠. 라번에 국위 선양, 이것도 국제 사회에서의 국위 선양이죠. 자, 나번에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 강화, 이건 전혀 국제하고 관련이 없죠.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거는 국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성에 의해서 특정 성을, 이것을 뭐 여성으로 바꾸면 말이 되냐 그런 건 아니고, 남성이건 여성이건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을 지배하는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말이 안 돼요. 6번 넘어갈까요? 6번 상업주의로 인한 스포츠의 변화 중 성격이 다른 거. 세 개는 비슷한 건데 상업주의에 대한 건데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가번. 아마추어리즘이 퇴조가 되었다. 퇴조가 되었다. 그 다음에 득점 체계가 다양화되었다. 그 다음에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하였다. 그 다음에 광고를 위한 경기 시간이 조정이 되었다. 자, 일단 느낌이 오죠?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다른 거하고 다른 세계하고 느낌이 좀 다른 거. 예를 들어 득점 체계, 이거 경기와 관련된 거죠. 경기와 관련해서 극적인 요소가 극대화된 거죠. 그리고 경기와 관련해서 광고 때문에 경기 시간을 조정했잖아요. 가에 가면 경기 때문에 아마추어리즘이 퇴조되었다. 이건 좀 말이 어색하죠. 그래서 아마추어리즘이 퇴조되었다가 달라요. 근데 이거 한번 교재를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어디를 보시냐면 경제를 봐야겠죠. 경제, 스포츠와 경제 해가지고 상업주의에서 168쪽이에요. 168쪽에 보면 상업주의와 스포츠 해가지고 첫 번째 규칙이 바뀌었다. 두 번째 본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마추어리즘이 퇴조가 됐다라는 거는 본질이 바뀌었다는 측면이고, 득점 체계 다양화, 극적인 요소의 극대화, 광고를 위한 경기 시간의 조정, 이런 것은 상업주의가 규칙 변화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7번 넘어갈게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사회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었으니까 세 개는 비슷하고 하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자긍심이 높아져요. 개최 지역의 이미지가 높아져요. 똑같은 거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이나 개최 지역의 이미지나 크게 뭐 글자는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순기능적 효과만 발생. 이렇게 또 이제 만이라고 친절하게 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럴 리가 없죠. 순기능.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된다. 아무래도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를 하려면 스포츠를 시행 혹은 거행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뭐 가장 기본적인 게 경기장, 그 다음에 교통, 통신, 숙박, 뭐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8번 넘어갈게요. 8번.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볼까요? 가번. 사회화를 촉진한다. 나. 학교 내 통합에 기여한다. 다. 정서 함양 및 순화에 기여한다. 라. 일반 학생의 참가 기회를 제한한다.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죠. 그냥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중 틀린 것,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옳겠어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가나 다는 뭐 A에 해당하는 말이고 라는 B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러면은 A와 B는 성격이 달라요 라고 될 수 있는데,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중에서 어떤 일반 학생의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없어요. 그 어느 기능 중에 다 일반 학생의 참가 기회를 뭐 제한한다기보다 늘리거나 확대하거나 증가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건 성격이 다르다라기보다 틀린 게 뭐냐라고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게 2015년 문제죠. 처음 시행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오류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이제 차분히 살펴보면 알겠죠. 자, 9번.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문제점이 뭐냐? 이런 거죠. 문제점이 아닌 거 뭐냐? 자,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제한했어요. 그랬죠. 언제? 학원 스포츠는 뭐라고 했냐면 학교 운동부라고 얘기했어요. 학교 운동부. 옛날에 학생 선수들로 하여금 정규 수업을 듣지 않도록 하고
정규 수업 참가하지 않도록 하고 그 시간에 뭐 했냐면 운동을 시켰죠. 그 다음에 나번 학생 선수의 폭력. 이 학생 선수의 폭력이라고 하면 마치 학생 선수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요. 이 학원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수가 폭력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주변인들, 옛날에 뭐 감독이나 코치 혹은 뭐 동료 선수들로 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팀 스포츠인데 거기에 다양한 학년이 들어가 있다면 예를 들어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팀의 이제 선배가 팔 수도 있겠죠. 후배들 정말 똑바로 자유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그래 왔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이제 답원 같은 경우 학생 선수의 인권 침해다라고 한다면 위에 나와 있는 가와 나를 다 합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가와 나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 학력제의 도입 및 운영. 요거는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범위가 어디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출제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바는 대충 뭔지 알겠는데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라번 같은 경우는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묻기보다 뭐 학원 스포츠의 문제로 뭐 드러난 사건들이 아닌 것은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 모르겠는데 라번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제가 도입 및 운영된 거는 1번, 그러니까 가번 있죠. 학생 선수의 학습권 제한. 이것이 결국은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 학습자의 교육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마지노선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노선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목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달라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5과목, 그리고 고등학교는 3과목. 그 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초등학교는 50%, 그리고 중학교는 30%인가요? 이제 이렇게 70%, 50%, 30%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일정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보다 떨어지면 아래 위치하게 되면 학생 선수는 시합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법률로 정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저 학력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 학력제는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이라기보다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 중 학생 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도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10번 넘어갈까요? 그 스포츠 미디어의 유형이 다른 거는 무엇이냐? 나머지 색과 가번. 여기 미디어 유형이 뭐가 있었나요? 인쇄 미디어, 전자 미디어,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미디어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신문, 인터넷, 모바일 기기, 비디오 게임. 이것도 사실 신문이 뭐 꼭 종이 신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 신문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냥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도 신문 하면 종이 신문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이 이의제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문이 뭐 네이버에서 볼 수 있고 다이어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각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도 다 PDF 이렇게 하고 원문을 다 제공하는데 이것도 디지털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 한번 해보면 이 결과가 어땠을까 더 궁금하기도 하네요. 일단 뭐 그렇게 꼭 위험한 짓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번 신문은 종이 미디어고 나머지 인터넷, 모바일, 비디오 게임은 전자 혹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혹은 디지털이라도 볼 수도 있겠네요. 모바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1번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건 헷갈리기 쉽죠.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자,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조절합니다. 세 번째, 미디어의 기술이 발전됩니다.
네 번째, 스포츠 보도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스포츠가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스포츠가 바뀌어야 돼요? 미디어가 바뀌어야 돼요? 스포츠가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미디어가 바뀌는 거겠죠. 미디어가. 자, 가번.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이 돼요.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가 아닌 콘텐츠도 있었는데 미디어 콘텐츠로 바뀌니까 이거 미디어가 바뀌는 거죠. 경기 일정이 바뀐대요. 경기가 바뀌는 거니까 스포츠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번이 아닐 것 같고요. 미디어 기술이 발전되죠. 지금 미디어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보도는 미디어죠. 그러니까 스포츠 보도가 위상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디어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2번 넘어갈게요. 12번.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지위의 분화, 서열화, 지위 평가, 보수 부여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게 계층의 어떤 형성 과정 이런 거였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은 지위의 서열화였죠. 이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딘가요? 계층이니까 176쪽이에요. 176쪽. 지위의 분화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특정한 역할을 구분을 하고 업무 및 역할과 책임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짓고 인재를 선발한 뒤에 훈련을 하고요. 상벌이나 보수 등 외적 보호 사항을 통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요. 요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지위의 분화예요. 지위의 서열화에서는 지식, 외모, 체력 등에 따른 개인적 특성, 그 다음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요. 역할에 따른 사회적 기능이 달라요. 이런 것을 지위의 서열화라고 하고 있어요.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건 뭐냐? 사회 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가. 바른 거니까 세 개는 틀렸네요. 학력이 높을수록이요. 학력이 높을수록 스포츠 참가하는 경향이 높대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른 것도 읽어보죠. 나번. 사회 계층은 스포츠 참가와 관계가 없다. 바로 보이죠? 관계가 없지 않겠죠. 관계가 있죠. 나번 틀렸네요. 다번. 소득 수준에 따라 스포츠 참가의 차이가 없다. 있겠죠. 돈이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으면 여러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라번. 직업은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문제 너무 쉽게 나왔네요. 그죠? 13번. 그래서 나, 다, 라가 다 뭐 관계없다, 차이가 없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였으니 바꿔볼게요. 사회계층은 스포츠 참가와 관계가 밀접하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스포츠 참가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은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쳐요. 많이. 그러면 학력이 높을수록 스포츠 참가 경향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말이 되겠죠. 꼭 학력이 높을수록 뿐만 아니라 뭐 부가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 쭉 다뤄봤었죠. 기억나시나요? 177쪽 177쪽에 보면 학력이 높다라고 한다면 뭐 100%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학력이 높으면 권력이나 부가 좀 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러면 177쪽에 직접 참가 비율이 높을 거고요. 개인 스포츠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 거고 직접 관람할 거고요. 골프, 승마, 테니스 같은 이런 어떤 좀 비싼 스포츠를 하려고 할 거고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스포츠 참가라고 하는 게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수단일 거고요. 일 수도 있고요.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용품이나 장비 등의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군 감독에서 1군 감독으로 소속이 변경됐어요. 뭔가요? 2군에서 1군으로 올라갔으니까 수직 이동이 되겠죠. 수직 이동인데 자, 수평 이동은 아니고요. 수평 이동이라고 하면 수직 이동이고 나번 하향 이동이 나왔네요. 이걸 만약에 바꾸면 뭐가 될까요? 2군에서 1군으로 올라갔으니까 상향 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나가 상향 이동을 한다면 다는 수직 이동, 답이 뭐가 될까요? 답을 나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직 이동에는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세대 간 이동인가요? 한 사람이 1군에서 2군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이죠? 그러니 세대 내 이동이 되겠죠. 자, 15번 스포츠 참가 자체를 의미하는 스포츠 참가 자체는 스포츠 사회 과정 모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맨 처음에 스포츠로의 사회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와 스포츠로서의 탈사회와 스포츠로의 재사회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의 참가 자체에 포함 의미하는 거, 네,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되겠다.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회화의 주관자는 누굴까요? 청소년기. 이건 사실 뭐 다 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냐면 보편적으로를 생각하면 돼요. 보편적으로. 어떤 특정 개개인을 놓고 보면 가족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대중매체일 수도 있고 또래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정 개인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 사람들 전체를 다 놓고 본다면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주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17번 스포츠 재사회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재사회하니까 종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운동을 그만두고 다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과 처음 하니까 재사회하고는 거리가 멀 거고요. 선수 생활을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다시 하는 거니까 재사회화가 가능성이 좀 있죠. 다음에 경기 중 부상으로 은퇴만 했어. 이거는 이제 탈사회화가 되겠죠. 처음 스크 캠프에 참가하는 거는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될 거고요. 건강을 위해 처음 수영 강습에 참가했으니까 이것도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되겠죠. 가와라는 같은 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나번을 답으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중단한 다음에 다시 하잖아요. 5년 후에. 물론 종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종목이 바뀐 건 아니고 입장이 바뀌었죠. 선수였다가 지도자로 바꿨으니까. 관중 폭력 발생의 주요 결정 요인은 뭐냐? 관중의 규모가 작으면 그렇게 또 큰 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관중의 밀도가 낮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규모가 작다는 거하고 같아요. 밀도는 그거잖아요. 단위 면적 안에 있는 뭐 관중의 수. 밀도가 낮다는 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지하철 한번 생각한다면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꽉꽉 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몸 부대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손 이렇게 하다가 막 옆 사람 뭐 이렇게 만졌어. 그러면 뭐 왜 만져요? 뭐 이렇게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서로 스트레스가 서로 좀 긴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근데 지하철이 밀도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밀도가 낮아. 그럼 뭐 굳이 뭐 이렇게 움직여도 닿을 리도 없죠. 자, 앉아있는 관중이 많으면 이제 뭐 폭력을 굳이 발생시키려면 앉아서 뭐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경기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 중요한 경기야. 중요한 경기라는 건 그 사람들이, 관중들이 다 예민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라번이 되겠죠. 근데 가나 다를 다 바꾸면 그것도 높아질 수 있어요. 관중의 규모가 커요. 관중의 밀도가 높아요. 서 있는 관중이 많아. 이런 건 다
관중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결정 요인이 되겠어요. 19번 미래의 통신 및 전자 매체가 스포츠 변화에 미친 영향. 스포츠가 바뀌면 되겠죠. 스포츠가 바뀌면 미디어에 의한 스포츠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의 직접 참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소멸된다. 미래 스포츠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 미디어 제작자들이 미래 스포츠 모습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된다. 나번이 좀 약간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 하면 스포츠 이벤트가 소멸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났으니까 이거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라지 않다라기보다는 뭐 관계가 없는 이런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20번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미래 스포츠의 변화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장비가 개선될 것 같고요. 뉴 스포츠가 계속 생기겠죠. 스포츠 활동의 위험성이 증가가 되고 스포츠 최상의 운동 수행 능력이 발현되겠죠. 테크놀로지가 발전된다고 하면 스포츠 활동의 위험성이 그냥 스포츠 활동의 위험성은 증가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발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복장이라거나 장비라거나 도구 이런 데서 이런 위험성을 점점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스포츠가 그만큼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서 사회의 어떤 중요한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에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인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량이 줄어들 텐데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활동은 스포츠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5년도 그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를 다뤄봤습니다.